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그 애슬레저라는 거에 관련된 옷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슬레저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라 좀 네. 어떤 말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애슬레저란 것이 익숙 안 하세요, 이게? 네?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게? 아니, 저는 아는데 아. 신조어니까. 이게 애슬레저가 뭐냐면 운동이라는 애슬레틱이랑요. 예. 레저라는 여가의 레저가 합쳐갖고 나는 게 애슬레저인데요. 네. 실제 보면 일상에서도 입을 수 있는 운동복 같은 거고요. 뭔가 건강에 대한 관심 들면서 각광받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걸 도대체 누가 입고 돌아다니냐 하는 그런 옷이다. 예. 쉽게 얘기하면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어른들은 무슨 추리닝 입고 밖을 나가라고 하시겠지만 그런 젊은 거죠. 사람들 이게 패션이 된 거죠. 하다 그런 보니까 거, 예. 애슬레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신다는데 근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이거 2015년에는 불과 한 4천억, 5천억 시장이었는데요. 네. 올해 지금 예상 2조 원 시장으로요. 이게 뭐 4배, 5배 정도로 그러게요. 커지고 있는데요. 패션 업체들마다 이런 관련 애슬레저 관련된 적용한 제품을 내놓거나 기존 브랜드에서도 이제 컨셉을 조금씩 바꾸거나 하고 있고요. 흥미로운 거가 지난 4월 달에요. 4월 달에 롯데백화점에서 대규모 판촉 행사를 한 거를 제가 기사를 봤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롯데백화점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봤더니요. 2017년에 패션 사업군의 전체적인 구매 고객수를 조사해봤더니요. 1위부터 4위까지가 SP예요. 그리고 여성 캐주얼, 영 캐주얼, 그리고 4등이 애슬레저였는데요. 2018년 4월, 그러니까 지난달에 1등이 애슬레저로 올라왔어요. 물론 예. 봄이니까 네. 이제 운동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큼 요즘 보면 제가 보더라도 저걸 뭐 요가 보옷을 왜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보면 하나의 어떤 시장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사실 영향력이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게 이 1, 2, 3등 SPA나 여성 캐주얼, 영 캐주얼에서도 애슬레저를 다 팔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으나 네. 이게 아직 좀 설명만 듣다 보니까 좀 추상적이어서 네. 좀 그림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딱 이런 옷이죠.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애슬레저 룩이 되겠네요. 이제 오른쪽 위에 3명, 왼쪽 둘에 아래쪽 둘이 이제 서양 여자가 되겠고 오른쪽 현할 겁니다, 아마요. 그러니까 저런 여기요? 옷을 네. 입고 다닌다라고 네. 일단 이해하셔도 되겠는데요. 정말 두 번째 옷 저렇게 쫙 달라붙는 레깅스라고 하나요? 이런 거가 입고 다니는 거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저도 강남에 가봤는데요. 진짜 저렇게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나이가 들었다라는 네. 얘기가 된다는 네. 거니까요. 네. 지금 뭐 홍대 가면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저렇게 입고 다니거든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사실 보면 연트라 그런 거 있죠. 연남동에. 예. 네, 진짜 연- 깜짝 연트럴 놀랐습니다. 네, 연트럴 파크 가고 깜짝 놀랐는데요. 밤 10시에 사람이 정말 대한민국 사람 다 모여있고 월드컵 하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 사람 많던데 길거리에 앉아서 맥주 마시고 그러는데 정말 저런 옷을 많이 입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이유 그리고 왜 갑자기 애슬레저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진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이게 같아요. 왜냐면요. 예전에 처음에 1950년, 60년대, 70년대 히피족들이 입고 시작한 게 이제 청바지였는데요. 예. 이게 온갖 사람들이 다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스포츠류가 하나의 또 발달 과정이 있는데요. 하나금융에서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요. 1세대는 순수하게 스포츠, 운동이 되겠고요. 예. 2세대는 아웃도어 이런 것들이 가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등산복 이런 거 많이 입고 다니다가 3세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등산 가는 것뿐만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면서 운동복이 그냥 일상적인 옷 같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의 스포츠류의 1세대, 2세대, 3세대인데 지금 미국에 먼저 서양부터 3세대 됐고 우리나라도 이제 3세대로 이제 진화하는 초기 단계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스포츠 의류의 일상화 정도로 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규모 추이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국내 우리 시장에서도요. 애슬레저에 대한 선호도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호도가 빨리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거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자료화하는 게 있는데 이게 보시면 전체적인 시장에서 포함해갖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가장 크게 늘어나는 거가 애슬레저 시장. 파란색 진한 거거든요.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여성복 시장은 정체돼 있단 말이죠. 정체돼 있는데 그 스포츠 애슬레저 포함한 스포츠 의류 시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활동성을 중시하는 그런 분들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션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얻는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론 뭐 100%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예전부터 미국에서는요. 뭐 헐리우드 배우들이 파파라치 샷 찍힌 거 보면 전
이런 애슬레저 룩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맞죠. 예. 그래서 좀 미국이 먼저 주도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그 생각이 미국의 이제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오는 거가 이제 3대 품목이 있습니다. 오늘 화면은 준비 안 됐는데요. 네. 요가 매트 있죠. 예. 요가 매트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 애슬레저 룩, 레깅스 같은 거 이렇게 있고요. 허스루만 옷 같은 거요. 네. 그런 게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많은 사람 커피를 얘기하는데 커피가 아니라 칼라 주스죠. 칼라 주스? 네, 그러니까 그 음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3대 품목이라고 얘기하는 거가 되겠는데요. 여하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 있는 것은 소위 요가복의 뭐 샤넬 뭐 이렇게 얘기하는 룰루레몬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룰루레몬이 이제 선두주자죠.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청담동 들어왔고 재작년인가 아마 네. 삼성동 코엑스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룰루레몬 같은 건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또 언더아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스포츠와 신발도뿐만 아니라 뭐 이런 걸 입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외출하고 돌아다닌다.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 언더아머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대표적인 브랜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앞서 이제 SP에도 했지만 예. 유니클로에서도 이런 라인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유니클로도 있고 아마 국내 이마트에서도 라인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이 팔고 있는 거로 저도 봤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브랜드다. 그 해외 유명 브랜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꼽아볼 수 있는 국내 브랜드 중에서는 어디가 있을까요? 국내 대표적인 것은 이제 아까 SPA 쪽에서는 이마트에서 자체 독자 브랜드가 아마 디아즈라고 데이즈라고 있을 예. 텐데요. 데이지에서도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소금만 파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실제로 보면 애슬레저 브랜드 그 룩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영업무역에서는 노스페이스가 자기 전통 브랜드인데 거기 화이트 라벨링이라는 게 예. 있겠고요. 필라코리아는 커밍 스텝 이런 게 있겠고요. 코로 인더스트리 헤드 이런 것도 아마 꽤 많이 여러분들도 아시고 있고 저도 익숙하게 본 브랜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주식시장 측면으로 한번 끌어와 보죠. 좀 네.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이게 오늘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보면 2016년에도 한 번 했고요. 예. 2015년에도 방송한 적이 있는데 이때 2, 3년 보면 전이요? 네, 2015년 5월 26일에 방송한 거가 건강한 삶이라고 해왔거든요. 예. 그때 보면 그때 이거 이때만 해도 부쩍 젊으시네요. 저 화면이 그거입니다. 그 그림 자체가 지금 보이는 그 중간에 여성 사진 있잖아요. 예. 그 사진이 매트가 있고 그 샤넬 룰루레몬 옷이 있고 칼라 주스리니까 딱 저 사진인데 아주 유명한 네. 사진입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주식으로는 중국에서는 아웃도어, 그리고 한국에서는 필라코리아, 네. 그거 미국에서는 룰루레몬이 얘기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필라코리아가 올해도 난리 났잖아요. 예. 필라코리아가 지금 보면 딱 3년밖에 안 됐는데 필라코리아가 59% 올라갔고요. 룰루레몬은 오늘 또 사상 최고가 가면서 95% 급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긴 트렌드로 보면 이런 것들이 주가도 잘 나갔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필라코리아, 룰루레몬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이외에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또 꼽아볼 종목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2015년이었고요. 예. 그래서 2018년 오늘 현재에서 볼만한 것들은 워낙 최근 들어서 휠라코리아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업무역에서 차지하는 것을 완전 휠라코리아가 잡아놨기 때문에 좀 올라간 것 같고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파는 곳을 찾아야지. 파는 곳. 신세계다. 그러니까 이걸 다 신세계나 파는 거. 현대백화점 같은 예. 거가 제가 보기에서는 하여튼 소비가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 계층이란 말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전 신세계 좀 여전히 괜찮아 보이겠고요. 해외에서는 여전히 뭐 탑은 룰루레몬이 워낙 시장에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룰루레몬 빼놓고는 설명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요즘에 이 옷을 입고 있거나 주위 사람들이 이 옷을 많이 입는다면 주식에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 그리고 룰루레몬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